쓸모아.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일 최근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의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 $5,000를 기부했지만 이 매체는 기분은 좋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현지 보도에 달린 베스트 댓글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압력은 공식 단어보다 10만 배나 더 강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강요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놀라운 성적이나 다른 외국 감독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필리핀 성인 대표팀 감독 에릭센이 74억 원을 받을 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과 성인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년 전까지 연봉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 같은 성적을 얻고 나서야 연봉이 7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로 늘 비교되어 왔습니다. 일본 니시나 아키라 감독이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박항서 감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태국 니시노 감독의 연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넷은 태국 니시노 감독은 연봉을 깎아 태국 대표팀에 도움을 줬다며 박항서 감독도 일본 동료 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제2의 고향인 베트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베트남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겨줬던 박항서 감독은 연봉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스즈키컵 우승 당시 우승 축하금 $100,000를 베트남 축구발전과 부르유스를 위해 캐척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의 헌신과 선행이 있었기에 베트남 언론의 이 같은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지금 베트남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봉쇄 정책이 초기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달리 최근 하노이 최대 병원 박마이 병원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이에 대도시 봉쇄령까지 언급하며 3월 2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사실상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렸고 급기야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 개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보여준 행태에 그동안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삼성은 구미 공장 중단에 따라 베트남 디스플레이 공장을 OLED 라인으로 개조하려고 했지만 급히 베트남으로 파견한 한국 기술자 700명이 베트남 정부에게 입국 거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겨우 사정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트남은 자국민의 안전 우선 정책 아래에서는 그동안 양국 관계의 자랑거리였던 삼성전자조차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편애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동남아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베트남이 더 큰 투자 요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액을 다 소유했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베트남에 리스크가 있고 중국 공장이 멈춰서면서 태국 법인에서 부품 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태국입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했던 일본에서 벗어나 한국에게서 4차 산업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태국의 인건비는 베트남에 비해 20-30% 비싼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베트남의 임금 인상 추세가 가팔라 4-5년 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게 집중됐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은 두 나라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많은 호텔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장기화된다면 거대 리조트까지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나빠지면서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는 베트남에 여행을 안 가겠다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은 벌써부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베트남은 한국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